네, 안녕하십니까. 조나타입니다. 방콕 10박 11일 다녀왔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여행 다녀오면서 느꼈던 후기랑 그 다음에 여행을 이제 아직 안 가보신 분들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이나 제가 좋아했던 관광지, 맛집, 카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영상들도 제가 많이 찍었기 때문에 도중도중에 영상 제가 첨부를 해 드릴게요. 일단 숙소를 정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박 11일 중에서 참고로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뭐 여행을 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고, 방콕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이번 연도 지금 포함해서 총 3번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많이 다녀왔고, 일단 숙소를 제가 여러 군데를 잡았어요. 일부러 여러 군데를 잡아서 해봤는데, 처음에 머물렀던 곳은 센트럴 월드 근처에 있는 숙소로 잡았고, 그 다음은 여기 아시는 분 잘 없을 건데 보베타워라고 있습니다. 보베타워에 있는 숙소에서도 2박을 했었고,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소역 스콘비 쪽이죠. 거기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하루 묵고 나서 파타야로 넘어갔습니다. 파타야에서 한 숙소로 워킹 스트리트 근처로 잡았고요. 거기 근처로 잡은 이유는 제가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배를 탈 수 있는 선착장이 있어요. 거기를 그나마 걸어갈 수 있는 데라서 좀 괜찮겠다. 야시장도 근처에 있어서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는 마지막 숙소는 가장 유명한 쇼핑몰이죠. 아이콘 시암 있는 근처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숙소를 잡은 결과 어땠느냐, 위치적으로는 역시나 아소역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소역 근처가 교통도 헬이에요.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사람도 너무 많고, 그 대신 지하철 뭐 BTS나 MRT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뚫려 있고 근처에 쇼핑몰들도 많아서 정말 좋습니다. 좋은 대신에 숙소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저렴한 곳을 잡는다 하면 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있는 위치였고, 대부분의 숙소가 한 하루에 10만원이면 진짜 좋은 숙소를 잡을 수 있고,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8만원 정도 하는 곳은 그나마 컨디션이 좋습니다. 수영장도 다 딸려 있고요. 정말 저렴하게 잠만 자고 싶다 하면은 3만원, 4만원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방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고 별로인 것도 있었어요. 자, 저처럼 혼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랑 둘이서 간다 했을 때 괜찮은데, 위치를 제가 봤을 때는 아소역 근처에는 제가 2군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타이판 호텔이랑 렘브란트 호텔, 이렇게 2개 있습니다. 2개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아이콘 시암 근처에 있는 숙소는 제가 산 사톤 호텔이라는 데를 잡았는데, 여기가 가성비로는 최고였습니다. 하루에 한 7만원 정도 하는데 수영장도 좋고 시설 너무 깨끗하고 신축이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후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무엇보다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조용하게 지내기에는 최상의 장소이고, 아이콘 시암까지 걸어서 15분이면 갑니다. 주변에 마사지샵이나 뭐 쇼핑몰 이런 것들이 없는 단점이 있긴 한데, 어차피 앞에 편의점이 있고 아이콘 시암까지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편한 점 없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돈 같은 경우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달러를 일단 가져갔어요. 400달러를 가져갔는데 300달러를 환전을 했고, 그 나머지도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비용은 한 4만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고, 뭐 달러나 방콕 돈을 남겨서 어차피 다음에 언젠가 또 가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다시 바꾸거나 하진 않았고요. 트래블 월렛 카드를 챙겨갔고, 그 다음에 스캔할 수 있는 GLN 요거도 깔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GLN도 조금 쓰고, 식비 중에서 조금 비싸게 나왔다 싶은 곳은 그냥 트래블 월렛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곳이나 뭐 카드를 안 받거나 GLN 스캔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현금도 무조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5만원짜리 챙겨가서, 방콕에서는 슈퍼리치, 파타야에서는 TT 요렇게가 환전이 그나마 환율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환전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기본적인 건가? 그래도 여행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차근차근 블로그처럼, 어차피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 다시 정리를 할 거긴 한데, 그리고 그 왕궁은 제가 작년에 이미 3군데를 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제가 이번에 여행에서는 왕궁을 가진 않고 짐 톰슨 뮤지엄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CPA를 팔기 위해서 정말 비싼 곳이죠. 저 여기 이렇게 비싼지 몰랐거든요. 킹 파워 마하나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전망대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정도는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저녁 늦은 시간 한 6시 정도 때 방문을 했고 일몰 시간에 맞춰서 해 지는 것도 구경을 했고요. 짐톰슨은 굳이 왕궁에 비해서 갈만한 곳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여기도 그냥 구경은 해볼 만하다. 제가 한 13년 전에 방콕 갔을 때 짐톰슨 뮤지엄을 옛날에 한번 다녀왔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마침 제가 숙소 머무르고 있는 곳이랑 가깝길래 배를 타고 갔습니다. 나머지는 뭘 했냐? 투어를 했습니다. 이제 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오늘 사실 이 영상을 제작을 한 건데, 방콕에서 투어를 한다는 거는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마침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몽키 트래블에서 협찬을 제공을 해주셨고요. 두 개가 가장 커요. 아유타야 투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담넌사두억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투어를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같이 하냐? 수산시장을 가는 그 담넌사두억 여기는 새벽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후에 1시 반 정도면 다시 방콕으로 오는 프로그램이고, 아유타야 투어는 오후 2시 반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계산을 하면 오전에 투어하고 한 1시간 정도 쉬고 바로 오후에 투어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겁나 힘들다. 하루에 2개 하는 거는 체력적으로 무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따로따로 하는 게 좋고요. 아유타야 투어 같은 경우는 사원을 좀 많이 돌아다녀야 돼서 약간 힘듭니다. 날씨도 덥고 사원을 한 3개 정도 돌아다니고 코끼리 타는 것도 살짝 구경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수산시장이 좀 더 좋았어요. 그 담넌사두억 수산시장 플러스 위험한 기찻길 엄청 좁은 골목인데 거기 근처를 다니면서 뭐 카페에서 좀 쉬면서 기차 지나가는 거 구경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기차를 탑승을 합니다. 탑승을 해서 한 3정거장을 가고 나서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밴을 타고 방콕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인데, 체력적으로도 수산시장이 좀 더 덜 힘들어요. 날씨도 그늘이 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아유타야 투어 같은 경우는 사원을 좀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체력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같이 온 한국인들 중에서 가족이랑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해야겠다 하면은 저는 수산시장 플러스 위험한 기찻길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투어 관련해서는 몽키 트래블을 제가 협찬 받아서 진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몰랐는데, 방콕 투어 관련해서는 여기가 거의 업체 1등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물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이리얼 트립이나 뭐 이런 데도 많긴 한데 클룩도 있고 뭐 하죠. 근데 몽키 트래블이 확실하게 투어는 괜찮습니다. 실제로 했는데도 가이드분들이 엄청 친절하시고 한국말도 다들 잘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와, 정말 한국 좋아하시는 분들이구나. 실제로 한국도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고, 팁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기사님이랑 가이드님한테 한 100바트 정도 주시면 됩니다.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사지 받을 때랑 가이드님한테는 제가 100바트씩은 보통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지 샵 괜찮은 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그 소개하기가 애매한 이유가 그 마사지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한 가게에. 근데 어떤 분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디 가게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구글 후기를 찾아보고 평점은 대부분 다 괜찮더라고요. 갔는데 후기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별로지? 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그냥 갔더니 너무 시원하게 잘 해주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거는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샵은 그냥 알아서 잘 적당한 데 가시면 된다. 그리고 저는 그 바디 마사지를, 타이 마사지를 못 받아요.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조건 발 마사지만 받거든요. 발 마사지를 받고 발 마사지 끝나고 나서 한 2-3분 정도 잠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때도 몸이 완전 뿌개집니다. 뽀개져서 막 그 트위스트, 스트레칭도 맨날 이러거든요. 발만 받아도 충분하다. 가격대는 보통 1시간에 방콕 기준으로 300바트 짜리가 제일 많았고, 진짜 저렴한 데는 1시간에 150바트, 200바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싼 데는 이제 1시간에 500바트 뭐 이런 데도 있었는데, 발 마사지를 1시간에 500바트면은 거의 뭐 얼마냐, 이게 2만원이잖아요. 비싸서 거의 300바트 위주로 많이 갔던 것 같고, 파타야는 제가 안 갔습니다. 거기는 너무 호객행위가 심하고 거기 아줌마들, 여자애들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안 갔습니다. 근데 풋 마사지가 한 1시간에 200바트? 좀 저렴한 데는 150바트, 확실히 싸긴 싸더라고요. 가격이 좀 터무니없게 비싸거나 좀 느낌이 야식꾸리하다 싶으면은 그런 데는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헬스 뭐라거나 뭐 엄청 딱 건전하게 생긴 데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아니면 유리창에 엄청 사람들 많이 누워서 발 마사지 받는데 그냥 이런 평범한 데 가면은 충분히 재미있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맛집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많이 가는 데가 원래는 뭐 썸분시푸드 이런 데도 가긴 하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단 저는 팟타이를 먹으려면 웬만하면 팁사마이를 갑니다. 팁사마이에서 오렌지 주스와 팟타이를 먹으면 꿀맛이다. 그 팟타이보다는 오렌지 주스 먹으러 가거든요, 사실. 그것도 엄청 비싸요. 시가라서 거의 한 200바트 정도 하는데 오렌지 주스만. 그렇게 해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먹은 것 중에서 그걸 따라 할 수 있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2번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뿌라짝이라고 해서 그 오리 관련된 무슨 면이랑 파는 데 있는데 여기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뭐 숙소 근처가 아닌 이상은 굳이 찾아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터미널 21 푸드코트가 짱입니다. 푸드코트 가서 카드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충전을 해서 사 먹으면 된다. 여기도 한 3번 이상 제가 계속 갔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반 쇼핑몰이나 야시장 같은 데에서 좀 많이 사 먹었고요.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는 좀 물가가 약간 비싼 느낌? 볶음밥 하나 먹었는데도 거의 250바트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9,000원, 만원 돈이죠. 방콕도 무조건 싸다 이런 건 아닌 느낌이고, 그리고 뭐 수박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망고스틴이랑 수박밖에 안 먹거든요, 저는. 근데 수박 주스도 보통은 80바트? 비싸면 100바트 정도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이게 무시할 만한 물가는 아니다. 계속 사 먹으니까 현금이 금방금방 좀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정말 저렴하게 먹으려면 현지인들이 주로 먹는 그런 볶음밥집이나 팟타이집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끼 제가 50바트로도 맛있는 걸 먹은 적이 있긴 한데, 근데 그런 데가 많진 않다 보니까, 그리고 막 메뉴판도 한국어나 영어가 아예 없고, 그리고 영어도 못해요, 사람들이 심지어. 그래서 주문하는 것도 좀 힘들다 보니까 막 그냥 눈치로 이렇게 막 이거 이렇게 해서 막 시켰는데, 너무 현지식만 찾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뭐 햄버거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투어를 만약에 하신다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유타야 투어, 아니면 담넌 사두억 수산시장 플러스 위험한 기찻길, 아니면 짜오프라야 크루즈를 타세요. 크루즈를 타면 거기는 정말 좋습니다. 배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야경도 볼 수 있고, 나중에 뭐 싸이 강남스타일 노래 나오면서 막 아저씨 아줌마들 다 나와서 춤추거든요. 저도 같이 춤췄습니다, 작년에. 재밌어요.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여행 블로거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CPA를 팔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짜오프라의 리버 크루즈는 강력 추천. 사람들한테 많이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야시장 같은 경우는 조드페어만 갔습니다. 쩝페어라고 하죠, 여기 조드페어. 여기는 MRT를 타고 프라람구, 여기 센트럴 남아있는 쪽에 그나마 위치가 가까워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야시장들이 좀 망한 곳들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짜뚜짝 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열리기 때문에 평일에는 별로 가봤자 볼 게 없다.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 이렇게 했는데 방콕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왕궁 같은 경우는 왕궁이 3개가 있어요. 왓포, 와다룬, 그랜드 팔레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규모나 가격으로 치면 그 그랜드 팔레스 왕궁이 가장 비싸고 웅장하지만 저는 거기를 갈 바에는 그냥 왓포랑 왓아룬만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배만 타면은 이렇게 건너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3개를 한꺼번에 돌기에는 빡셉니다, 일정이.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그냥 왓포, 왓아룬 이렇게만 가는 걸 추천드리고, 가기 이전에 메이크미 망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가거든요. 여기가 그 망고 빙수로 유명한 디저트 카페가 하나 있죠. 애프터유라고 있습니다. 애프터유. 근데 거기는 쇼핑몰이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여기 메이크미 망고는 또 다른 디저트 카페거든요. 가격이 만약에 뭐 한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망고 빙수,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깡거, 망고 샤벳 뭐 이렇게 망고 종류가 쫙 나오는데 그게 얼마 안 해요. 가성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한번 그 와포랑 왓아룬 사이에 있으니까 가시는 게 좋고, 아니면 또 다른 데도 지점이 있으니까 검색하다가 있으면은 한번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된 거는 제가 간 거는 딱 요 정도? 그리고 은근히 넓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다닐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2-3 군데 이상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을 잘 짜서 보통은 우리가 방콕 여행을 간다 하면은 뭐 3박 4일 아니면 4박 5일 이렇게 짧게밖에 못 다녀오잖아요. 그래서 좀 일정을 빡빡하게 잡더라도 이게 날씨가 지금 그리고 우기가 이제 왔고 날씨도 계속 덥기 때문에 비 오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물론 한번 내리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뭐 짧게 스콜성으로 내렸다가 금방 그치기는 합니다. 그래도 찝찝하고 땀 뻘뻘 나는데 그 땡볕에 진짜 한 10분만 있어도 땀 뻘뻘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강에 유의해서 본인의 체력에 맞게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와, 여기 오늘 이번에 있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여행 이야기로 푼 것 같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